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4억 원을 들여 호남권 3개 시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역사서 전라도 천년사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식민사관 논란에 이어 전남의 정체성을 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전라도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을 기념해 만든 전라도 천년사입니다. 34권 13,000여 쪽에 달하는 전례 없는 대규모 공동 편찬 역사서입니다. 2018년부터 5년간 200여 명의 집필진이 참여했고 전남과 전북, 광주가 각 8억 원씩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기 속 지명 사용 등 식민사관 논란에 휩싸이면서 출간이 잠정 연기됐습니다. 2년 가까이 배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전라도 천년사를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마한의 역사를 일본의 연대 세력이 상실되면서 붕괴된 것처럼 서술해 전남의 정체성을 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국가 공문록에도 나와 있는 지역 독립운동가가 대거 빠져 있고 특정 인물만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등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미주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보훈부의 공문록에도 등재돼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문제가 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편찬위와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에 공동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발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다시 또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찬위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전라도 천년사에서 유사도 66%에 달하는 표절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양시가 쓰레기 처리 시설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과 고량면 일원 700여 가구 주민들은 오늘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광양시가 광양읍 중림리 일원을 후보지로 선정한 데 대해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220톤 처리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조성되면 열악한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3월부터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광양읍 중림리 일원 2곳을 선정했고 주민설명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 1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해 33차 회의 여수 유치와 2026 여수세계 섬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정기 부시장 등 6명의 여수시 참관단은 현지 시각 11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해 블루존 내 주요 섬 보유 국가관을 둘러보며 COP33 유치 의지와 당위성 홍보, 2026 섬박람회 참여 요청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참관단은 여수 섬박람회, 그리스와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세아니아 주 지방정부 등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고 세계지방정부협의회 관계자와도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을 이끌어온 여수산단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은 멈췄고 채용 시장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불황에 빠진 여수산단에 대한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황지 기자입니다. 반백년간 대한민국의 산업을 뛰게 한 심정과도 같은 곳 여수 산단입니다. 한때는 호황기를 맞았으나 지금은 극심한 침체에 빠졌는데요. 여수 산단의 실태와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의 한 공장입니다. 굴뚝에서 내뿜던 연기는 사라지고 공장 앞엔 재고가 쌓였습니다. 기능성 플라스틱과 고무의 원료를 만들던 공장은 8개월째 멈췄습니다. 중국이 같은 원료를 더 값싸게 팔다 보니 세계 시장에서 밀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가하고 중국이나 중동에서 자기네들 걸 가지고 하면 훨씬 저렴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입을 해서 갖고 오는 거고. 중국발 공급 과잉에 석유화학 업계의 침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기업의 3분기 실적입니다.
석유화학 주요 기업 가운데 금호 석유화학만 흑자가 났지만 대부분은 적자가 심각합니다. 정유사인 GS칼텍스도 유가 하락에 3분기 적자로 돌아섰고 여천 NCC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품이 잘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자민기로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죠. 여수산단의 불황은 채용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공채는 옛말이 됐고 대부분은 부정기적 채용으로 인원 감소를 메우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중 한 곳은 지난 4년간 공채를 열지 않았습니다. 산단과 연계한 인턴 기회도 크게 줄며 취준생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을 원래 목표로 하였지만은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학생들이 석유화학단지에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현재 어렵구나. 이런 가운데 S-오일이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를 울산에 구축하는 샤인 프로젝트에 나서면서 여수산단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주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을 만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과 국립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공 군수는 지난달 29일에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는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결국 부결됐습니다. 플랜트 노조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는 어제 사측과 도출해낸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2,300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44.8%, 반대 54.39%로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플랜트 건설 노사가 7개월여 동안 34차례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어렵게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교섭이 다시 난항에 빠졌습니다. 아연 도금 강판 제품은 자동차와 생활 가전 등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 철강 제품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도금 생산 공장 가동 36년 만에 누적 생산량 1억 톤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공장. 압연된 코일을 풀어 표면을 세척한 뒤 열처리를 하고 용융 상태의 아연 도금 욕조까지 통과시키면 강판 제품이 생산됩니다. 현재 광양제철소 내 아연 도금 강판 10개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연간 410만 톤에 이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도금 공장의 상업 가동에 들어간 지 36년 만에 최근 누적 생산량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자동차 강판 1억 톤을 총 환산하면은 차량 1억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되겠으며 이것을 총 길이로 환산하면은 지구 한 134바퀴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아연도금 강판 제품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품 표면이 미려하고 도금 부착량 제어가 정밀해 자동차와 가정기기 등 부분의 활용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식성과 성형성, 용접성, 도장성도 우수해 토목 건축 등 산업 분야로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특화된 도금 제품을 생산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공장을 구축해 초격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잇따른 신소재 개발로 기존 철강 제품의 경쟁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 원가 관리를 통한 수익성 개선만 담보될 수 있다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아연도금 강판은 미래 세계 철강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입니다.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노관규 순천시장과 김건희 여사 및 한경화 감독의 연루 의혹에 대해 노 시장이 반박했습니다. 노 시장은 최근 내부 전산망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한경화 감독은 규정과 절차를 거쳐 임명됐고 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허구를 엮어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문수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경화 씨가 정원박람회 개막식 연출을 맡았다며
이와 관련한 의혹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가 물류장비와 소형 건설기계 제조사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한국로지스올, 두산밥캣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지게차 등 광양항 배후단지와 광양국가선단 내에 수소 모빌리티의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수소지게차의 정비 서비스와 함께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타깃이었던 음란사진 합성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가 이제는 기초의회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의회 누리집에서 얼굴 사진과 메일 주소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이 사진은 얼굴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광주 북구의회 소속의 정재성 의원. 정 의원은 최근 누군가로부터 딥페이크 음란물과 함께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황당했고요. 황당한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이걸 기사로만 접했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저한테는 황당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함 또는 무서움, 두려움일 수 있겠다. 정 의원처럼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기초 의원들은 광주에서 최소 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 40대 남성 의원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의회 누리집의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공개돼 있어 범죄의 표적이 된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수의 주변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동일한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건지, 그 수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겠는지 이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의원들이 받은 협박성 이메일의 내용과 합성 음란물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 동일 조직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 추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차 피해 방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서울과 인천 등에서 광역 기초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을 받는 등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경찰이 모레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전남경찰청은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 반경 2km 이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 운전자, 순찰차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험장 인근 진출입로는 대중교통이 아닌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험장 착오나 사고로 정해진 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은 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로 수송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수능 수험생들에게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순천 지역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등 관광지 5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입장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고 반드시 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2015년) 모조품 의혹에 휩싸였던 고흥군 도자기 임대차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미술품 수집가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미술품 수집가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수집가의 일부 기망 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수집가는 중국 도자기 등 4천여 점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도자기가 모조품이라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수능 당일인 모레 밤부터는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 8도, 여수 14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6시 52분, 간조 시각은 오후 12시 50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화재 폭발과 가스 누출 등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방훈련대회가 열렸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오늘 화재 진압과 응급 구조 등 2개 그룹 8개 팀 80여 명이 참여하는 실전 소방훈련대회를 갖고 배관 화재 등에 대비한 고난도 진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